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의 김동현입니다. 전일 코스피 지수는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하며 장중 2030포인트를 돌파하기도 했지만 기관의 순매도 물량의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초반 상승 출발했지만 외국인들의 순매도 물량의 하락 마감했죠. 오늘 글로벌 증시는 다우지수만 하락하고 다른 지수들은 상승하며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 어떤 흐름을 보일지 저희 출발 증시 와이드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 먼저 준비된 주요 소식들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첫 코너 시작하기 전에 속보하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2분기 영업이익이 발표가 됐는데요. 1조 838억 원이라고 합니다. 전년 대비 2.7% 하락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작해보겠습니다. 샘플러스 나무누멘토와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장중한 때 2035선까지 터치하면서 우리 박스권 탈출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주기도 했으나 기관과 개인의 매도 공세로 인해서 결국 2028포인트로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현재 수급 상황 짚어주시고요. 우리 시장 박스권 돌파가 가능할런지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장 투자 전략도 함께 세워주시죠. 네.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자, 제가 이 넘버원을 떠나기 전에 그때도 말씀해 드렸었는데 여름장, 강력한 장이다. 이 장은 2200포인트를 돌파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우호적인 내용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자꾸자꾸 그간의 박스권에 머물렀던 증시를 뒤돌아보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앞을 보고 앞만 보고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 굉장히 많이 해드렸었는데요. 지금 지수가 아주 강력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또 개인 투자자분들은 약간의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50포인트만 올라오면 미끄러지고 그랬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번은요 다릅니다. 그래서 this time is different 이 네 단어가 여러분들의 계좌를 분명히 바꿔줄 거다 이렇게 저는 확신하고 있으니까 지금 장에 대해서 섣불리 빠져나와서는 안 된다부터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왜 시장이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인가? 오늘은요, 수급적인 부분을 조금 짚어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 그림 보시면은요, 이 그림이 뭐냐면, 선진국과 신흥국의 월간 자급 유출이 강도를 나타내는데, 이 회색으로 색칠해져 있는 부분이 바로 글로벌 이머징 마켓 펀드 플로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투자되는 글로벌 이머징 마켓의 펀드 플로우인데, 앞쪽이 이 초록색이 선진국이고요. 그리고 이 회색이 신흥국인데, 작년부터 올해 초반까지는요, 이렇게 신흥국의 자금들이 계속 빠져나갔어요. 그렇지만 지금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현재까지도 신흥시장에 자금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선진국보다 신흥국이 더욱더 자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매수할 여력이 높다는 건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느냐? 너무나 간단한 이유라는 거죠. 신흥시장이 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싸고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분명히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선진국 특히 미국계 자금들은 지금 이러한 신흥국에 투자되는 자금의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첫 번째 수급이고요. 두 번째는요. 지난 7년간 국부펀드라는 게 결국 자기네 국가의 어떤 그 경제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해지하기 위한 에너지라든지 그리고 외환 여기에 대해서 안정화를 가져가기 위한 일종의 펀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펀드 규모가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 펀드 규모가 엄청난 속도로 증가되었는데 이 국부펀드 우리 아시아 쪽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중동도 차지하고 최근에는 스웨덴 같은 유럽도 전반적으로 늘려가고 있는데 이 국부펀드가 굉장히 우리나라 시장에 상당 부분 많이 들어왔다. 그리고 향후에 지금 들어온 부분 국부펀드에 차지하고 있는 한국의 비중이 0.6%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 시가총액의 한 1.2%, 1.1%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부펀드에서 우리나라의 비중이 뭐 0.6%라는 것은 충분히 늘릴 수 있는 환경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이제 우리 5월달, 6월달 보면 아시아계 자금, 특히 일본 자금과 중국 자금이 우리나라 주식을 상당 부분 매수를 많이 했었는데 이러한 흐름들은 이 국부펀드에 기인하지 않나. 그리고 이 국부펀드의 양은 전반 굉장히 강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우리나라 시장의 매력도를 가지고 매수세를 좀 늘려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두 가지 측면, 미국계 자금, 신흥펀드 유입되는 거 확인했고, 두 번째 국부펀드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하나가 이제 메이저가 이 유럽계 자금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바로 아시아 자금이고, 그리고 주황색이 미국계 자금, 그리고 회색이 유럽계 자금인데 4월 달에 들어왔다가 5월 달에 유럽계 자금이 1조 1,300억 정도 유출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6월 중순에 22 유럽중앙은행에서의 금리 인하와 TLTRO 시행 이후에 985억 정도의 순매수가 들어왔거든요. 제가 이번 시장에 가장 큰 시장이 열려지는 큰 이유는요, 바로 유럽계 자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유럽계 자금은 지난 2012년 이후에 네 차례에 걸친 금리 인하와 그리고 LTRO 2번, 그리고 국채 매입 1번, 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우리나라에 3번이 들어왔어요, 유럽계 자금이. 그게 언제냐면 2012년 1월에서 3월, 그리고 8월에서 10월, 그리고 2013년, 작년이죠. 8월에서 10월 이렇게 3차례 들어왔는데 그 3차례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단 한 번도 10% 이하로 간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자금이 통상 들어오는 2, 3개월 동안은 항상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10% 이상 올랐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금리 인하가 그리고 TLTRO가 개시된 시점 6월부터 6, 7, 8월 적어도 3개월 정도는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많고 그 들어오는 금액은 그 두 달의 합이 분명히 한 3조, 2조에서 3조 정도 더 충분히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니까 이 시장이 올라가지 않을 수가 없고 바닥권에서 10%, 그러면 1960 정도, 70 정도 보더라도 2200포인트 거의 근접한 지수까지도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해마다 서머랠리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많은 전문가들 했지만 사실은 서머랠리는 나온 적이 별로 없죠. 그렇지만 이번은 왜 양치기 소년이 돼서는 안 된다. 지금은 정말 유럽계 자금으로 인해서 수급적인 환경이 너무 좋은 상황이다. 미국계 자금이든 국부펀드든 아시아 펀드든 그리고 유럽계 자금까지 이런 수급 하에서 지수가 못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이번 서머랠리는 바로 수급과 그리고 그간의 낙폭과의 실망감에 대한 반발적인 반등이 매치가 되는 아주 강력한 종목들의 랠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었거든요. 물론 지금도 계속 그 주장은 펼쳐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중요한 점은요. 바로 이제 뭐 지수가 올라간다가 문제가 아니라 어느 것이 올라가느냐 이게 제일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나머지 Y 시간 그리고 대박 플러스 투맨쇼 시간을 통해서 가장 강력하게 얘기해 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개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못 가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서 일찍 팔아서 그렇다 이랬는데 저희 센TV를 보고 계신 분들은 지금부터 제가 말씀해 드리는 부분들 절대적으로 미리 파시면 안 되는 업종들을 제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2012년 1월에서 3월 그리고 8월에서 10월 13년 9월에서 10월 이렇게 자금이 들어왔을 때 이 자금들이 매수했던 영역을 볼게요. 철저히 자동차 부품 제일 앞에 있고요. 반도체, 화학, 철강, 조성, 은행, 에너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반도체, 화학, 철강, 조선, 은행, 에너지 이 업종은요. 절대 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자금의 항상 주 타겟 업종인데 그러나 여기에서 반도체라고 얘기한다면 이게 SK 하이닉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자금의 성향상 절대적으로 가격이 올라가 있는 종목을 땡기진 않아요. 즉 낙폭과대 개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고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종목들을 찝어서 순간적인 급등을 만들어내는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이렇게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이렇게 자금에 관계가 없는 미국계 자금으로 대부분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자동차가 많이 흔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자금의 어떤 수혜를 충분히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화학,
철강, 조선, 어제 조선주 굉장히 강력한 상승을 보냈는데 조선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절대 파시면 안 됩니다. 이 여름이 끝나도록 파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조선주를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분명히 삼성중공업을 비롯한 조선주 매수 하셔야 된다. 먼저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쪽 소재 산업재 라인의 어떤 강세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많고요. 따라서 지금 전반적으로 지수가 2050포인트의 저항을 받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 2020포인트 넘기고 나니까 나오는 이야기가 2050포인트가 저항이 될 것이다. 제발 이런 이야기는 이제 그만할 때가 되지 않았나. 선을 그어두고 지수를 논할 때 차트를 그어놓고 정고점이 얼마고 이런 이야기는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았나. 왜냐면 어느 나라 지수든 도대체 무슨 월봉 때문에 못 간다, 일봉 때문에 못 간다 이런 이야기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저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펀더멘탈과 그리고 수급 이 두 가지가 펀더멘탈에 어느 정도 수급이 인정해 주느냐의 게임인데 자꾸 그런 거는 잊어버리고 앞에 월봉이었던데 주봉이었던데 일봉이었던데 이런 거는요 투자에 하등에 도움이 안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상단 설정하는 건 무의미하고요. 계속해서 아까 말씀해 드렸던 소재 산업재 쪽으로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해서 압축을 하고 종목수를 줄여 간다면 올해 한 해 저는 분명히 말씀해 드렸는데 올해 한 해 처음으로 찾아온 최고의 수익 기회는 바로 7, 8월입니다. 1월에서 6월 달까지는 수익을 그렇게 내기가 썩 좋은 환경 아니었어요. 물론 2월 저점으로 본다면 수익을 지금까지는 분명히 수익이 일정 부분 나왔겠지만 여기서 이 구간이 진짜 수익을 내는 구간이 아니라 지금부터 펼쳐진 이 장세가 두 달간의 이 유럽계 자금의 외출, 소피아 부인의 외출이 가장 높은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장이니까 압축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습니다.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시장 소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대형주 위주로의 상승이 나타난다면 그쪽이 훨씬 더 밸류스 측면으로 낮으니까. 그래서 코스닥은 좀 쉬어갈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실적 시즌은 지금 소형주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실적에 비해서 밀리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이나 소형주들보다는 지금은 대형주 중심의 장세가 당분간 펼쳐질 가능성이 많고 그 대형주는 전부 다 낙폭과대 개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분명히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이다. 그런데 조금만 올라가면 사람들은 팔게 되는데 절대 팔지 마시고 끝까지 이익을 향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장 역시 계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많고 이 상승의 원동력은요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가 이번 실적에 대한 우려들을 딛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방어를 해나갈 것이고 나머지 조선화학, 철강, 기계, 에너지 그리고 은행, 증권, 건설 이쪽 라인이 돌아가면서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남은호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초가 공략주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상로의 한방 시작해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관심주였던 대동이 어제 고가 6,620원을 찍고 13%의 수익률을 기록하셨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따라서 현재 승률은 8승 7무 4패가 되셨는데요. 자, 자세한 AS 좀 부탁드릴게요. 예, 맞습니다. 대동, 다시 한 번 더 크게 올라오면서 다시 우리에게 큰 수익을 줬습니다. 자, 추천을 하고 난 그날부터 꾸준히 올라가면서 쉬지 않고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자, 7월 17일 목요일날 추천을 했었죠. 추천을 하고 난 다음에 곧장 다시 한 번 더 큰 상승을 한번 보이고, 그 다음에도 꾸준히 저점을 올리면서 5일선을 따라서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월봉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월봉 한번 같이 보시면 고점 자체를 지금 뚫고 올라가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다시 한번 더 이런 부분 자체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월봉상에 어느 정도 신고가적인 부분이 나타나면서 어느 정도 대동에 대한 펀더멘털적인 가치가 바뀌었다고 우리가 조금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 자체가 차트로 보이는 것 뿐이다.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기업의 가치가 바뀌어서 올라가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다시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올라간 시점 자체를 좀 더 유지를 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차트를 조금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요. 여기에 상당한 고가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9월 달에 올라갈 때 이슈가 됐던 점이 뭐였죠? 바로 반기 실적이 상당한 흑자전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저평가 기준에 놓여 있다는 거였습니다. 이때 PR이 3.4배, 3.5배 수준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물량이 다시 한번 빨아들이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리고 다시 주가는 빠졌었는데 이때 빠졌을 때도 이유는 없었습니다. 회사의 가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실적도 여전히 좋았고요. 하지만 주가만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럴 때가 진정한 바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주가는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뉴스가 나오는 부분이 PR이 4배에 지나지 않는다. PR이 5배밖에 안 된다. 이런 또다시 저평가 뉴스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다시 중국 법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거기에 자동차 고급화에 대한 수혜주다라는 얘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무조건 신고가 간다고 보셔야 돼요. 신고가가 가되 PR 밴드 자체가 지금은 5배 밴드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많이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많이 갈 수 있는 종목이고 최소 8,000원 이상 가야 됩니다. 자, 이런 부분 자체를 우리가 좀 더 기억을 하시면서 차트를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앞서서도 나무노 멘토님이 상당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차트에서 월봉과 주봉, 일봉 이런 부분 자체가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자, 차트 자체는 기업의 가치에 따라서 그날 하루 동안의 가격 조건이 변하는 모습이고 한 주 동안의 가격 조건이 변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한 달 동안의 가격 조건이 변하는 모습일 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업의 가치를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하루의 시세일 뿐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가치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차트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에 따라서 조금 해석 차이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그만큼 그렇게 하셔야만 저처럼 차트를 조금 더 확실하게 말씀을 좀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는 정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가치를 꼭 먼저 살펴보시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조금 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대부분의 자동차 부품주들이 큰 폭의 상승세를 조금 보이면서 순환 매장세가 조금 연출이 되거든요. 자, SL도 큰 폭의 상승세를 조금 보이는 과정이었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저번 주 DIC였죠. DIC도 큰 폭의 지금 신고가 랠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종목군이 있을까요? 현대공업. 한 번씩 다 소개를 해드렸던 기업들입니다. 똑같이 또 신고가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네 가지 기업의 공통점은 바로 저평가되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같은 자동차 부품이라도 키워드 자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중국의 법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차량 고급화라든지 아니면 연비 개선에 대한 수혜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평가가 될수록 더욱더 많이 갈 수 있다. 이 세 가지를 갖춰서 해야지만 지금 시장에서 자동차 부품주는 갈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닌 부품주를 가지고 있다면 갈기는 조금 힘든 상태, 조금 정체된 상태를 보이고 있다.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같은 부품주라도 좀 더 개별적인 성향이 강한 종목군들, 그리고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군들, 그리고 앞으로 좀 더 기대를 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올라가는 단계다.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오늘 시초가 공략주는 없습니다. 오늘 조금 쉬어가면서 실적을 확인을 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조금 가지고 오지 않았고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에 우리가 경제부총리 정당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재료 자체가 대부분 다 노출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본 입장에서는 실적 자체를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조금 쉬어갈 수 있는 과정이 저는 조금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크게 가겠지만 잠시 쉬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좀 더 여유를 느끼지 않을까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내일 다시 한 번 더 어떤 종목, 정말 좋은 종목 한 번 더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즐거운 매매 하시고요.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수익이 크게 나시기를 항상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함께 오늘장 시초가 공략주 진행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장까지 3분여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장 전망과 출발 상황 분석을 샘플러스 정동욱 멘토, 동양증권 W 프레스티지 센터의 정윤성 PB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제 오늘장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정동욱 멘토께서 말씀해 주시죠. 저는 최근에 대형주 코스피 장세는 이제 업종별 등락이 조금 차별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예상 체결가가 0.2% 정도 상승한 2032포인트에서 예상가를 알리고 있는데 전일장 같은 경우는 환율이 다시 한번 하락하면서 전차 군단이 소폭 조정세를 받는 반면에 역시나 바닥권에 있던 대형주들이 대거 급등하는 그런 사례를 보였습니다. 건설주 그리고 조선주 같은 그런 업종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보였었는데 역시나 기관권에서 전차 군단에 대해서 이제 매도로 일관하면서 그 이제 팔았던 자금들을 어느 쪽으로 어느 업종에 대해서는 매수를 해야 됩니다. 이 현금을 지속적으로 보유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역시나 전차 군단에서 매도했던 자금을 바닥권 그런 업종 아니면 모멘텀이 조금이라도 있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 대형주 위주로 지금 매수를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증권주가 203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굉장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단순한 증시 호황에 대한 기대감뿐만이 아닙니다. 2분기 실적도 채권 수익 때문에 2분기 실적도 어닝 서프라이즈로 나오는 증권주들이 다수 생기면서 역시나 실적 모멘텀까지 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한 가지는 역시나 구조조정 어느 정도는 구조조정이 일단락되면서 수익성이 개선된다 이러한 관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처럼 지금 수납매 대형주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장세에서 기관을 따라간다면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시장이 코스피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코스닥 시장은 나무는 멘토님이 앞에서 하셨는데 이번 한 달 그리고 8월 중반까지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 아닐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강세 예상 업종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성 PB님. 예, 오늘은 제약과 자동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약업종, 특히나 제약업종 내에서도 아무래도 신약이라든지 아니면 의료기기 쪽, 바이오 쪽 이쪽 부분 섹터는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된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에서 한 8%까지도 지금 비중 조절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옐런 의장이 우선 고평가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키 맞추기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1, 2% 선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커갈 수 있는 시장은 상당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동차 업종들 같은 경우도 최근 수급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7월 24일) 목요일장 개장했습니다. 먼저 개장 분위기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현재 코스피 예상가대로 시작을 알렸습니다. 현재 0.3% 정도 상승한 2034포인트에서 시작을 알렸는데 나무는 멘토님 다시 얘기를 해드리지만 멘토님께서 얘기하셨던 게 차트를 보지 말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그 말에 100% 동의하는 바입니다. 역시나 국내 기반 정책적인 부분에서 이제 배당, 고배당이나 배당 성향을 조금 높이는 정책을 실시하면서 이제는 대만의 가권 지수보다 코스피의 상승 여력이 더 뛰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역시나 롱숏 펀드를 굉장히 좋아하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신흥국 내에서 이제 대만이 아닌 한국 시장의 메리트가 좀 더 생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하면서 코스피 시장은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코스닥 지수 최근 들어서 대형주 대비 조금 소외됐다 이렇게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장은 0.38% 정도 상승한 565.29포인트에서 시작을 알렸습니다. 코스닥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센티멘탈적인 심리적인 부분에서 대형주 쪽으로 매기가 쏠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대형주 대비해서 상승률이 조금 둔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쪽으로 조금 눈을 돌리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선물 시장은 0.1% 정도 상승한 263.9포인트에서 시작을 알렸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선물 시장 같은 경우 외국인의 동향만 파악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야간 선물도 상승 마감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선물 시장 상승 마감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달러 환율 시장 최근 아직까지 굉장한 화두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0.16% 정도 상승한 1020원 20전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월말 내고 물량이 조금 부담이 되는 가운데 역시나 국내에서 이제는 지금 한은 총재까지도 금리 인하에 대한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미국에서는 금리 인상, 조기 인상에 대한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태에서 만약에 미국에서 금리 조기 인상 얘기가 조금 더 나오고 국내에서는 금리 인하를 한다면 이제는 원달러 환율 강세로 반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락보다는 상승에 베팅하는 쪽이 맞지 않나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하는 흐름인데요. 일본 증시 출발 상황 살펴보기 전에 일본의 무역 수지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본의 6월 무역 수지가 발표가 됐는데요. 8,222억엔 적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수출은 2% 감소하면서 예상치를 하회했다고 합니다. 출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14% 상승한 15,350.28포인트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오늘 0.82% 상승한 134만 9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자동차도 0.22% 상승한 22만 6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오늘 실적 발표를 했죠. 1.42% 하락한 4만 8,7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포스코와 현대모비스 모두 소폭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0.25%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1,000원 상승한 109만 7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이버는 소폭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1,000원 하락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기아차와 신한지주는 소폭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삼성생명은 소폭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 여전히 강합니다. 오늘도 1,500원 상승한 24만 3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입니다. 빨간불을 모두 켜고 있죠. 셀트리온도 0.58%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파라다이스 오늘도 0.57% 상승하고 있습니다. 서울 반도체와 CJ 오쇼핑 모두 좋은 흐름이고요. 동선은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오늘도 너무너무 강합니다. 1.63%나 상승한 13만 1,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업종별 분위기 좀 살펴볼까요? 정윤성 PB님. 예,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강보권에 출발하면서 대부분의 업종들 또한 상승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부 은행, 보험, 음식료 안에서 좀 하락의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통신주들 대체적으로 상승을 하면 좋고요. 증권 업종들 지금 키움증권이 1.7%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대부분의 증권 업종들도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은행주 땅에서는 등락폭이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하나금융지주라든지 한국금융지주, KB금융 같은 경우는 좀 밀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반면에 하나금융지주, 기업은행, 신한지주 등은 강세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험주들 흐름은 좋진 않은데요. 삼성생명, 삼성화재, 호리안리 모두 약보합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료 업종들도 최근 들어서 조금 하향세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농심, 지금 최근에 라면 쪽에 대한 MS에 대한 하락의 우려로 인해서 오늘도 하락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CJ제일제당, 우리 모두 하락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흐름이 좋죠. 중공업,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모두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대우조선해양이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업종들도 좀 보시겠는데요. 그동안 게임주들 상당히 시장에서 관심이 많은데 오늘 조금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컴퓨터 게임비는 쉬어가고요. 조이시티, 웹젠, 액투지소프트 등은 강세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제약바이오주들도 말씀드렸지만 시젠, 메디톡스, 한스바이오메드, 셀트리온, 코롱생명과학 모두 강보합권에 출발하고 있고요.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바이오스페이스라든지 루트로닉 모두 강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급 분위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외국인들은 소폭 매수해주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연이어 순매수를 외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53억 원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기관권에서 120억 원 정도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대만의 가권 지수보다 코스피 지수가 좀 더 메리트가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역시나 정부의 배당 정책 육성,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이제는 지속적으로 순매수하는 날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외국인이 1억 원, 그리고 기관권에서 33억 원 정도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반면에 개인권에서 41억 원 정도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특히나 기관과 외국인의 코스닥 중소형 개별주 차익변 조금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물량 부담을 개인권에서 조금 강하게 받치는 그러한 형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코스닥 지수 크게 조정받기보다는 횡보 구간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선물 시장은 현재 외국인이 30계약 정도 소폭의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고, 기관권에서 현재 60계약 정도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장 외국인과 기관 큰 매수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물 시장 앞서 말씀드렸듯이 야간 선물 시장과 굉장히 큰 연동성을 보이기 때문에 야간 선물 시장이 상승 마감했기 때문에 오늘장 선물 시장 상승 마감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다시 한번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수급시장 살펴봤고 이어서 외환시장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선물의 이주원 연구원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환율이 70전 상승하면서 출발하는 모습인데 현재 분위기 살펴봐 주시죠. 네, 달러원 환율이 어제 종가 대비 70전 상승한 1024원 40전에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상승폭을 조금 더 키워서요, 1025원 중반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경기 부양책 기대감에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운용 방안이 오늘 11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발표 이후에 환율은 상승 탄력을 추가로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기 부양 발언 이후에 환율은 반등하면서 하락폭을 줄인 적이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2분기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전기 대비 0.6%에 그치면서 시장이 예상치인 0.7%를 밑돌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음 달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욱 커진 상황인데요. 지난밤 여기 환율도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달러원 1개월물이 1025원 85전에 최종 호가됐습니다. 최근 1개월물 서프인트 플러스 1원 60전을 고려하면 어제 현물은 종가였던 1023원 70전보다는 약 59전 정도 상승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역내 공급 우위의 수급에 상승폭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월말이 다가옴에 따라서 수출업체의 내고 물량이 강하게 상단을 제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도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매 동향에 주목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수가 주춤한다면 환율에는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환율의 예상 범위는 1023원에서 1028원입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선물 이주원 연구원과 함께 외환시장 동향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돌발 종목입니다. 세 종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이익 정체의 2거래일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안랩은 2분기 실적 호조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경북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는 소식에 백신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예, 먼저 SK하이닉스부터 보시겠습니다. SK하이닉스 이제 상반기 영업이익이 2조를 달성을 했습니다. 2분기 연속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넘겨서 지금 상반기에 2조 원을 지금 넘겼고요. 이것은 이제 사상 최대가 될 수가 있죠. 이 정도면 이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2.7%가 주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매출 부분은 0.2% 감소를 한 그런 3조 9,228억 원, 순이익은 28% 하락을 한 6,737억 원을 올렸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지금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상반기 영업이익을 2조를 달성했다라는 부분은 우선은 상당히 괄목할 만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사상 최대로 달성을 했지만 전년도 대비해서 떨어졌다는 부분. 이 부분은 어떤 얘기냐? SK하이닉스가 지금 시장에서의 화두는 어디까지 갈 것인가입니다. 상승세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인데 이런 부분이 조금씩 정체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시장의 우려감이 지금 현재로서는 좀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이너스 2%대까지 하락을 했던 부분이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예전부터 주식 참여자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렇게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내는 날부터 밀렸던 부분. 이런 부분은 그동안의 기대감이 이제는 다 노출이 다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밀렸다라고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생각보다 상승률 자체가 좀 저조했다라는 부분도 한 번쯤은 눈여겨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는 지금 수급 분위기에서는 상당히 좀 안 좋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 사야 영업일제 매도를 하고 있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도 양매도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이런 수급을 확인되기 전까지는 좀 접근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요, 안랩입니다. 안랩. 2분기 영업이익이 36.7억을 달성을 했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170%가 증가를 했고요. 이런 부분은 상반기에는 V3 제품군과 보안 서비스 사업뿐만이 아니라 네트워크 보안 장비, 트러스트 가드라는 상품, 또한 여러 가지 APT 방어 솔루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매출들이 고르게 성장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안랩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상당히 좀 다시금 소프트웨어 관련주로서의 대장주로서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장에서도 5.6%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경북에서 이제 구제역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백신 관련주도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일바이오, 파루, 중앙백신, 대성미생물 모두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구제역이 한번 발생하면 좀 이 부분이 얼마나 강력한 유행성을 타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보시면서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요, 2분기 호실적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쌍용차는 2분기 실적 부진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아진엑스텍은요, 거래 첫날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공모가로 웃돌았다고 하는데요.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예, 먼저 LG 디스플레이 먼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실적 기대감 그리고 3분기 실적 기대감에 의해서 LG 디스플레이가 3%대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상 TV 패널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 어느 정도 재고에 대한 소진 부분이 모멘텀이 작용했던 게 올해 초반이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올해 3월부터 LG 디스플레이가 현재까지 상승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벌써 50% 가까운 상승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TV 패널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과잉 공급이 해소되면서 역시나 가격적인 면에서 지속적인 가격 상승이 예상되거나 혹은 현재 시점에만 머물러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역시나 50% 이상 상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선 조금 조심해야 되는 구간에 돌입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지금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마지막 모멘텀이 하나 더 있었던 게 역시나 아이폰 6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아이폰 6가 최대 초도 물량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아이폰 6, 아이폰에 관련된 업체들의 주가가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특히나 시각업체인 아바텍의 경우는 100% 이상 상승하는 그런 기염을 토해내기도 했었는데 아이폰 6가 초도 물량이 사상 최대를 이룰 것이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겠지만 화면 자체가 대형으로 바뀔 것이다. 이러한 부분 역시 LG 디스플레이한테는 수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LG 디스플레이는 현재 시점에서 조심해야 되는 구간은 맞지만 아이폰 6 발매 이전까지는 주가 흐름은 굉장히 양호한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쌍용차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쌍용차가 지금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부진 여파로 현재 4%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쌍용차가 사실상 2분기 실적 호조를 기대했던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쌍용차는 현대 기아차와는 달리 조금은 테마성으로 조금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는데 올해 4월 달에 대시세가 있었습니다. 그때 쌍용차 신차
쌍용차 효과에 의해서 4월달 그리고 3월달에 대시세가 있었는데 역시나 이제는 신차 모멘텀 또한 현대 기아차가 강하고 국내 시장에서 이러한 국산차 대비해서 해외차가 많이 팔리는 점차 점유율을 증가시키는 이러한 시점에서는 역시나 쌍용차 메리트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비교했을 때 현대 기아차와 밸류에이션 매력도를 단순 비교를 했을 때만 하더라도 지금 과도한 고평가 상태가 쌍용차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면서 자동차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현대 기아차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겠고 만약에 쌍용차가 현대 기아차 대비 더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일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쌍용차에 대한 이슈가 부각될 때이기 때문에 단기 쌍용차를 투자 매매를 하겠다 이러신 분들은 그러한 단기 이슈가 나왔을 때만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아진 에스텍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종목을 받고 아진 에스텍이 어떤 종목인가 조금 긴가민가 했었는데 아진 에스텍 같은 경우는 코넥스에서 이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을 한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데 코넥스 시장에서 지금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한다 이런 기대감에 의해서 어느 정도 올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6,000원대부터 지금 8,000원대까지 조금 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진 에스텍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점에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 구간은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넥스 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벤처 육성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낮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 실적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구간에서 단순히 고성장세를 기대하면서 주식 종목에 접근한다 조금 불안정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면서 아진 에스텍 현재 구간에서는 신규 매수는 조금 부적합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종목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마트가요, 6월 부진한 실적에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OCI 역시 3분기 실적 우려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전선은 매각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데요.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예, 먼저 이마트부터 보시겠습니다. 분기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좀 나와주면서 지금 1.8% 좀 하락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2분기 실적 부진과 또 하반기에도 이러한 부진이 계속적으로 될 것이다라는 전망세가 강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런 부분이 우선은 이마트라든지 신세계라든지 이런 부분의 공통점은 오프라인 유통주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앞으로도 성장성 부분이 잘 보여지지 않고 어떤 부분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런 오프라인 시장을 계속적으로 온라인 시장으로 뺏기고 있다. 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에는 계속적으로 실적 부분이 상향이 되기는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지금 여러 가지 쿠팡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통에 대한 이마트와 같은 품목을 상당히 온라인에서 싸게 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오프라인 유통망과 온라인 유통망 상당히 격차가 커질 것이다. 특히 홈쇼핑이라든지 아니면 11번과 같은 온라인 쇼핑몰 또한 모바일 쇼핑몰 이런 부분이 이마트나 신세계 같은 오프라인에 대한 물량을 계속적으로 빼앗아 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케어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현금화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OCI인데요. 3분기에도 실적 부진 우려로 인해서 장 초반에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폴리실리콘 적자폭이 더 커지기 때문에 3분기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해서 15% 감소한 290억 원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하절기라서 지금 전력비가 비싸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기 이제 보수는 지금 예정이 돼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어느 정도 이제 하락에 대한 부분과 앞으로 실적 기대감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3분기 때는 우선은 좀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그런 고민들 굉장히 많이 하실 겁니다. 태양광 관련주도 언제쯤 좋아질 것인가라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앞으로 우선 하반기까지는 우선은 좀 좋지는 않을 것 같지만 내년도부터는 폴리실리콘 가격이 한 번쯤 반등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어디까지나 원자력이라든지 화력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여론에서도 계속적으로 안 좋은 부분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감이 표출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런 거에 대한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본다라면 폴리실리콘 가격도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부분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대한전선인데요. 지금 매각 기대감에 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하나은행도 지금 대한전선 채권단과 매각 주관사죠. JP모간, 하나 대투증권 컨소시엄이 있었는데 28일 날 지금 대한전선의 이제 매각 공고를 지금 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대한전선 매물 언제 나온 것인가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우선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매각에 대한 액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9% 넘게 올라가고 있고요. 앞으로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기존에 하던 사업군도 같은 경우 상당히 알짜 사업군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에서도 좀 그 관심 있는 곳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아마 거래량 같은 게 상당히 많이 늘 겁니다. 그 얘기는 대한전선을 기존에 갖고 있었던 주주들과 손바뀜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앞으로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상당히 눈여겨봐야 될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물산이 2분기 호실적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한화케미칼은 태양광 업황 회복 기대감에 역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부하이텍은 매각 기대감에 이거래일째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세 종목도 살펴봐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삼성물산이 2분기 실적 기대감에 현재 2%대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중소형 개별주보다는 대형주 쪽으로 시세가 몰린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언급해 드렸는데 삼성물산에는 상승할 만한 이유가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 기사에 나왔듯이 역시나 2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맞물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두 번째는 정부의 배당 증가, 배당 성향 이런 육성 정책에 의해서 삼성전자 배당이 증가하면 역시나 삼성물산 이익이 증가하는 구조로 간다 이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 이러한 배당 정책에도 삼성물산이 수혜주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가 역시나 최근 들어서 최경환 경제부총리께서 이러한 정부 부동산 정책을 육성하겠다 이러한 발표가 다시 한번 있으면서 어제장에도 건설주가 굉장히 강했었는데 삼성물산이 삼성그룹주 대표하는 건설주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들이 모이면서 삼성물산 오늘장까지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을 봤을 때 삼성물산 아직까지 부담이 있는 수준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봤을 때는 역시나 추가 상승이 예고된 그런 기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하나케미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완연한 실적 시즌입니다. 하나케미칼 역시나 2분기 실적 기대감에 의해서 현재 2%대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하나케미칼 특히나 태양광 사업부가 1분기에도 기대 이상의 실적을 거뒀습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케미칼 1분기 실적이 나오기 전에 한번 매수 사인을 드렸던 적도 있었는데 이렇게 태양광 사업부가 지속적으로 개선세가 유지된다면 올해 전반적으로 연간 사업 보고서가 나올 때는 태양광 사업부가 부각되면서 역시나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지속적으로 갱신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관점 하에서는 하나케미칼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올바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 역시나 화학 업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중국의 경기 회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국보다 유럽의 경기 회복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왜 유럽이 더 중요하냐 이 부분은 역시나 중국의 최대 수출국은 유로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로존의 경기가 지속적으로 좋아진다면 중국의 경기가 수출 경기가 살아납니다. 특히나 화학 부분에서 수출 경기가 살아나기 때문에 이렇게 유로존의 경기가 좋아지는 이런 사이클을 봤을 때 하나케미칼에는 굉장한 호재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면서 최근 들어서 2분기 GDP 중국의 성장률 또한 기대 이상이었다 이러한 관점들 7.5% 기대 이상이었다 이러한 전망들이 나오면서 역시나 중국의 경기마저도 바닥을 찍었다 이러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 태양광 사업부 그리고 유로존과 그리고 중국의 경기 바닥 확인 이 부분을 봤을 때 하나케미칼 이제는 하락보다는 상승 쪽으로 베팅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올바르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 이제 동부하이텍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동부하이텍이 전일 상한가 그리고 오늘장까지 3거래일 연속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에 대한 피인수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상 이 부분은 작년 말 그리고 연초에 한번 나왔던 이슈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잠깐 차트를 보시면 2014년 13년 말 14년 초반에 지금 5,000원이었던
5,000원이었던 주가가 뭐 9,000원 가까이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때 역시 현대차 그룹에 대한 인수피인수 기대감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겠는데 그때 이후로 잠시 테마성 이런 이슈가 소멸되면서 지금 현재 뭐 실적 부진했다는 이유로 3,300원까지 하락을 했다가 현재는 다시 바닥권을 다지고 현대차 피인수 기대감에 의해서 5,000원까지 상승을 한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테마가 오늘 그리고 최근에 뭐 발생한 테마다 이렇게 따지면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겠지만 역시나 한번 해먹었던 테마다 이런 관점 하에서는 신규 접근은 조금은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종목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J CGV가요, 2분기 실적 부진 전망에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건강보험 적용 기대감에 신고가를 기록했다는 소식이고요. 수산주들은 경북 구제역 발생 소식에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예, CJ CGV 아무래도 지금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분기 실적 부진에 대한 종목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CJ CGV 또한 2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5.3% 증가를 했지만 영업이익 부분이 이제 25% 감소를 했죠. 우선은 첫 번째는 국내 성장이 이제 둔화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봐야 될 부분은 이제 중국 쪽에 대한 성장성인데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조금 턴어라운드가 언제가 되고 있느냐가 시장에서 큰 화두인데요. 이런 부분 계속적으로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좀 실망감은 좀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CJ CGV는 앞으로 중국 쪽에 대한 MS 성장률이라든지 매출액을 확인하면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오스템 임플란트인데요. 건강보험 적용 기대감에 의해서 오늘도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근에 이런 종목도 굉장히 많았었죠. 예전에도 뭐 바이오 관련주들도 건강보험 적용이 되면서 상당히 상한가도 갔었는데요. 우선 임플란트에도 이제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면 이번 달부터는 이제 만 75세가 되는 노인은 2개의 임플란트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본인 부담 율이 50%의 비용의 절반을 이제 건강보험에서 이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오스템 임플란트에서는 임플란트를 지금 가격 때문에 하지 못했던 그런 노인의 수요가 상당히 앞으로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오늘 1.1% 정도면 좀 약한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러한 내용은 7월 11일부터의 상승세가 이미 시장에서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의 이상은 더 이상 추가적으로 탄력적으로 움직이기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수산주인데요. 수산주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북 구제역 발생 소식이 있으면 항상 그 어떤 공식처럼 아까도 얘기했던 그 백신주들도 급등을 하지만 수산주들도 또 급등을 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동원수산이라든지 CJ 시푸드, 신라SG, 사조오양, 사조해표 같은 경우도 지금 급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최근에 경상북도 의성에서 지금 이게 발생이 됐는데요. 지금 거의 3년 3개월 만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좀 장기가 된다라고 하면 상승세는 이제 계속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백신주들 같은 경우 상당히 등락폭이 클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오히려 수산주들 같은 경우가 탄탄하게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수산주들 같은 경우는 좀 접근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시쯤 새 경제 정책이 발표가 되죠. 이때 관심 가져봐야 할 종목들 좀 궁금합니다. 요즘 건설주들 잘 가고 있잖아요. 이 부분도 살펴봐 주시고 한 가지 더. 호텔신라는 장중 사상 최고가를 또 경신했다는 소식입니다. 호텔신라 끝이 어딜지도 궁금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정책에 의해서 수혜가 기대되는 그런 업종, 그런 기업을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조심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업종은 건설주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최경환 경제부 총리께서 DTI 그리고 LTV 완화 정책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전일장 건설주가 다소 소폭의 상승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이러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에 의해서 건설주가 상승했던 게 전일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께서 취임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부동산 육성 정책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건설
건설주들이 굉장히 호황기를 맞이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에 의해서 100%가 넘는 중소형 건설사도 굉장히 많이 나왔다 이런 관점 하에서는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는 뭐 최초로 나온 이러한 육성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시점은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오히려 배당 육성 정책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배당 육성 정책을 한다면 기존의 고배당주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반대로 기존의 고배당을 했던 그런 기업보다는 배당 성향이 낮았고 배당률이 낮았던 이런 기업이 배당 성향을 높이고 아니면은 시가 배당률을 높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배당 성향이 낮았던 이런 기업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뭐 삼성전자에 의해서 삼성물산이 현재 오르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 이제는 배당을 주되 낮게 줬던 이런 대형주 쪽으로 시세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외국인 매수도 그에 합당하는 지금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는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배당주에 대한 시선을 돌릴 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텔신라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호텔신라 지금 제 ATTS가 잠깐 문제로 인해서 호텔신라의 주가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뭐 7만원, 8만원일 때 호텔신라에 대해서 언급을 했을 때 호텔신라 이제 좋은 점만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역시나 뭐 싱가포르의 창이 공항의 면세권을 확보했고 그 이후에 글로벌적으로 동남아 시장에서 점차 이런 면세점 확보에 주력을 하고 있는 게 호텔신라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격적으로 실적에 이제 연결되는 시즌이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호텔신라는 실적 개선세가 가파르게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에 호텔업까지 좋아질 그런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왜 좋아지느냐? 여름철 성수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조만간 인천 아시안게임이 열린다면 특히나 중국, 일본인 관광객 이런 투숙 증가가 예고돼 있는 이런 성수기를 맞이하는 기업이 호텔신라가 아니냐 이러한 관점 하에서는 호텔신라 역시 추가적인 상승이 예고된 그런 기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정동 멘토 동양증권 W 프레스티지 센터의 정유성 PB와 함께 오늘장 특징주 분석해봤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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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인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먼저 화면으로 전략 만나보시죠. 최희승 차장님입니다. 거래대금 증가에 주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정영훈 팀장님입니다. 정책 수혜 건설주와 내수주 그리고 배당주들에 주목해보자라고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김혜란 연구원입니다. 수출주와 내수주 간의 업종 순환매를 활용해보자라는 전략을 세워주셨고요. 김현겸 주식팀장님입니다. 낙폭과대 대형주 순환매로 접근해보자라고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상현 대리님입니다. 낙폭과대주인 철강 그리고 화학, 조선주들의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네, 현재 외국인들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해주면서 코스피 지수는 2028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개인만 순매수해주면서 기관과 외인은 순매도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562선으로 내려앉은 모습입니다. 자, 동부증권 용산지점의 김현겸 주식팀장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누구세요? 네, 방송입니다. 지금 5인의 투자 전략 시간인데요. 네? 5인의 투자 전략 시간인데요. 이게 뭐예요? 전화가 잘못 연결된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시황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도 네 하락으로 전환이 되는 모습입니다. 보합권이네요. 2028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기관과 외국인들이 동반 순매수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562선으로 하락세로 전환된 모습입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이 순매도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자, 다시 한번 5인의 투자 전략 시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김현겸 주식팀장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동부증권의 용산지점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낙폭과대 대형주의 순환매로 접근해보자라는 전략을 세워주셨는데요. 오늘장 전략 세워주시죠.
지수가 최근에 양호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것은 외국인들이 수급을 이끌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외국인들은 지금 IT와 자동차, 최근에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는 그런 주식들을 담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기관들은 이런 종목에서 매도를 하고 최근에 낙폭 과대됐던 경기 관련 민감주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이런 수급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낙폭 과대 대형주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바람직할 거고요. 오늘은 어떻게 보면 가장 뒤늦게 움직이는 조선주, 그 다음에 더 늦은 정유주까지 오늘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보시면 10만 원에서 최바닥을 이루고 지금 10만 2천 원, 오늘 한 3% 가까운 상승을 보이는데요. 이렇듯 낙폭과대에서 좀 순환매적인 그런 단기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좀 계속해서 순환매적인 접근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에 흐름이 좋았던, 실적을 바탕으로 흐름이 좋았던 주식들은 아무래도 낙폭과대 주식들이 반등이 나올 때는 좀 쉬어가는 국면이 나오겠죠. 그럴 때 더 갈 수 있는, 향후 기대가 더 살아있는 종목들은 조정할 때마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또 접근하시는 방법 또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일단 대형주에서 조선주의 움직임이 오늘도 가장 강한데요. 어제에 이어서 이틀 연속 가장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조선주가 이렇게 강하다면 관련된 조선 기자재나 중소형 조선 관련 주식들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흐름이 좋은 태웅이나 이런 관련된 현진 소재 등 풍력 관련 풍력 및 조선 기자재 업체들, 그다음에 피팅 업체인 태광이나 성광밴드까지도 매기가 이어지는지 확인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제 대내적인 이벤트가 많이 있는데요.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HSBC PMI 지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오늘 밤에 유로존 PMI 지수 역시 굉장히 중요한 지표고요. 또 대내적으로 우리나라 안에서는 오늘 경기 관련 부양책 나올 것이기 때문에 경기 관련 부양 기대감으로 상승했던, 최근에 상승폭이 컸던 이런 업종들은 오히려 지금은 조금 일부 비중을 좀 줄이시는 그런 전략도 병행하면서 펼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부증권 용산지점의 김현겸 주식팀장님과 함께 오늘장 핵심 전략 짜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전장 저가 매수로 오후장 역전을 노려보는 시간, 역전의 명수 예병군 멘토입니다. 자, 시장이 지금 조금 분위기가 조금 다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최경환 경제팀의 발표가 있죠. 결국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난 격언처럼 지금 이제 나오게 되면, 이제 어떤 확실성한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이것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주가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여전히 상승 가닥 쪽으로 잡아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시장이 약간 좀 숨을 고르기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좀 쉬어가기도 해야 됩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 너무 목요일, 금요일 이틀간, 양일간 너무 적극적인 매수를 펼치는 것보다는 약간 시장을 관망하면서 향후 추이를 좀 지켜보는 것이 맞을 듯 보입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하락장, 즉 박스권 상단을 찍고 내려오는 그런 장은 아니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그것은 어떤 하나의 조정과 상승에 대한 흐름적 반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추세 전환으로 보신다면 그것은 너무 무리 있는 의견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자, 지난 종목들 좀 살펴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SK 하이닉스가 좀 많이 빠져요, 그죠? 실적에 대한 부분이 나왔는데, 자, 이제 영업이익이 2조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라는 거 꼭 좀 참고로 하시고요. 자, SK 하이닉스, 저희가 정확하게 가족분들하고
51,000원 이상에서 또 분할 매도 51,500원 이상에서 분할 매도를 한 물량을 지금 재매수 구간을 잡아 들어가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오늘 금일 이제 오이솔루션이 좀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죠. 오이솔루션이 이제 드디어 이제 통신주로서의 통신 장비주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즉 이제 박스권을 완전히 돌파를 하고 상승 가닥을 잡아 나가고 있으니까요. 자, 가잖아요. 그죠? 제가 명확히 간다고 한 종목들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도 꼭 좀 참고해 보시고, 단기적인 흐름에서 너무 흔들리지 마시라는 얘기, 왜 자꾸 제가 코스닥에서 말씀드리는가 하면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간다 훅 간다. 자, 떨어질 수 있는 종목군에 대해서 리스크를 말씀드리는 그런 날이에요. 제가 시리즈물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날은 간다 3,000포인트. 자, 화요일 날은 간다 확 간다. 자,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 간다 또 간다. 이제 목요일 날은 간다 훅 간다. 훅 간다라고 얘기하시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간다 막 간다. 자, 이 맛이 간다, 이 표현입니다. 훅 간다,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 자, 오늘은 제가 증권주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이 증권주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지금 많이 오르고 있는데 반등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증권주가 결국 계속 올라가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올라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라가긴 조금 힘든 섹터다. 왜냐하면 지금은 기술적 반등에 불과하다. 증권주가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있어요. 증권주 반등은 기술적 반등이라는 게 왜 기술적 반등이냐, 즉 추세 전환이 아닌 기술적 반등에 대한 근거입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지금 지점 축소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증권사 직원들을 구조조정을 하고 있죠. 이것은 단기적으로는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은 이것은 악재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치킨 게임이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치킨 게임이 뭐냐면, 자, 지금 어떤 증권사는 수수료를 2년간 무료로 해주겠다. 3년간 무료로 해주겠다. 거기다가 평생 0.0005%로 자, 수수료를 낮춰드리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증권사의 수익성 악화를 가져오게 되는 요인입니다. 그렇다면 증권주가 올라간다는 것이 결국은 이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말이 되느냐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증권사의 수익성 악화를 가져올 거고, 그들의 치킨 게임에 의해서 지금 증시에서 조금 외면받을 수 있다는 점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증권주들이 지금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것은 그들의 재무 구조를 재편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점을 축소하고 직원들의 구조 조정을 단행한다. 이것은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호재입니다. 그런데 지점의 규모를 줄이고 지점의 어떤 외형을 줄여 나간다는 것은 결국은 다이어트를 하겠다는 건데,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자, 영업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업적인 측면들이 결국은 이제 증권주들의 악화, 수익성 악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자, 여러 지점들이 통폐합이 되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활성화가 된다면 결국은 그 부분에 대한 수익성도 악화가 되겠죠. 이런 모든 부분들이 증권주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오버슈팅 구간이 아니냐는 게 제 해석입니다. 지금은 기술적 반등입니다. 증권주가 너무 오랫동안 갇혀 있었어요. 갇혀 있었던 게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쯤 기술적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대에서 나왔던 얘기들이고, 이런 부분들이 증권주의 기술적 반등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분명한 것은 악재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유저는 많이 늘었어요. 주식을 하시는 분들의 폭은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히 거래 대금은 줄었습니다. 이것도 증권주의 악재 요인이죠. 자, 증권주가 어떻게 보면 증권회사들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너무 단기적 매매를 많이 했고, 그러면서
고객들의 돈이 많이 녹아내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증권회사를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통화를 한 번씩 하다 보면요, 어느 증권사에 맡겼는데 세상에 돈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얘기가 제일 많습니다. 왜? 그들은 수수료 싸움입니다. 결국은 샀다 팔았다를 자주 하면서 수수료를 챙겨가는 그런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고객의 돈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린 거는 장기로 가져가게 되고, 자, 수익 난 것은 단기로 잘라냅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꾸 물려있는 종목만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태들이 결국은 고객의 불신을 가져왔고, 그 고객들이 증권사를 믿지 못하는, 그래서 본인이 직접 매매를 하게 되는, 그래서 수수료율을 악화시키는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반복해 왔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증권주들이 낙폭이 과했었는데, 최근에 흐름 자체는 바로 기술적 반등입니다. 자, 삼성증권 좀 살펴볼게요. 삼성증권 최근에 진짜 올 때까지 왔습니다. 너무 오버슈팅까지 올 정도로, 자, 저항대까지 와버렸는데, 이 저항대에서는 밀리게 되어 있다는 거 참고를 꼭 하시고요. 키움증권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반등이 왔는데 이걸 돌파를 했어요. 온라인 지점이 많다는 것, 물론 어떤 여기서 영향을 벗어날 수도 있는 얘기입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계속, 자, 지금 별로 좋지 못한 치킨 게임에서 또다시 수익성 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 미래에셋증권 역시 오버슈팅이 나와서 급락이 한번 나왔죠, 그죠? 급락이 나오고 다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 역시 기술적 반등입니다. 이 점 참고해 보시고요. 이트레이드 증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야,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 왔는데도 이건 움직임조차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오히려 다시 한번 큰 하락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 오히려 더 많이 빠질 수도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증권주 중에 가장 유일하게 좀 괜찮아 보이는 것이 현대증권하고 HMC 투자증권입니다. 이 둘은 지금 인수 합병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HMC 투자증권의 입장에서 보면 인수가 되든 피인수가 되든, 아니 피인수가 되든 인수를 하든 나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HMC 투자증권은 제가 여기서 훅 간다 해서 뺐습니다. 현대증권 역시 뺐습니다. 이 이유는 인수합병, 다른 호재, 다른 즉 모멘텀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단순 이런 구조조정, 그 다음에 지점 축소가 장기적 호재가 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저는 오늘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시장 여전히 건전한 조정 구간일 뿐이지 다시 추세 전환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 네, 마치기에 앞서서 아까 전화 연결이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 지수는 2027포인트로 약세로 전환된 모습입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562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